이거는 STX 매매 했던 거 롱 포지션을 디스코드에서 진행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스택스를 보게 된 거는 저희 방에 있는 어떤 분이 스택스 CVD 좀 같이 공유 좀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공유를 했었고, 이 스택스 CVD를 보면 같이 CVD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왜 매매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건 파이어 차트 보는 거고요. 여기 2000년 버전에서 보면 보라색 CVD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기간은 일주로 되어 있는 차트인 거고, 보라색이 이제 100K에서 1밀리언 정도의 금액이 그 정도의 달러가 한 번에 거래된 이제 CVD고, 1일에서 보면 아까 전에 한 2시간 정도니까 7시? 미국 시간으로 아마 7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한 점심 그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이때쯤부터 이게 빨간색도 그렇고 보라색도 그렇고 10K 달러, 그 다음에 100K 달러, 에서 1밀리언 달러 정도의 그 금액대니까 굉장히 고액의 금액이죠. 그 금액이 거래된 CVD가 확 뛴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해드리면서 좀 보다 보니까 이거는 차트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져 있던 CVD가 갑자기 급등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확인한 거고,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상승이 나타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유를 드렸냐면, 먼저 거래한 근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서 하나씩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가가 아마 1.04달러 부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1.025달러 정도에서 이제 1차 매수 진행을 하자라고 했었던 거고, 추세선이 돌파되고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됐고, 단기 상승 채널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면서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때 미결제 약점이랑 CVD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하락추세선 돌파한 거를 보면 하락추세선을 저는 두 개를 봤어요. 그 고점에서 만들어져 있던 것보다 조금 내려온 고점에서부터 완만하게 그려지는 이 하락추세선을 하나를 그렸고, 이렇게 그린 이유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최근에 14일에 오늘 오전 정도의 돌파가 나타난 거죠. 이게 아마 파월 FOMC 기자회견이랑 이런 것들 이후에 나타났을 건데, 여기서 거래량 돌파된 게 이 하락추세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추세선을 하나를 돌파했고, 여기 고점과 여기 상승 채널을 그래서 그렸을 때 상승 채널의 저항과 만나는 부분에서 확인했을 때 이 플랜을 이때 보면 여기서 하락추세선을 하나를 더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추세선은 저항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나타나고 여기서 저항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상승 채널을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완만한 상승 채널을 그렸고, 하나는 그 안에서 단기 상승 채널이 기울기가 좀 많이 높아진 거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야 됐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CVD랑 OI 미결제 약점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나타났을 때 미결제 약점이 오픈 인트레스트가 이 파란색 하늘색 부분이고요. 여기서 올라갈 때 블리시 MSB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었고, 돌파하기 전에 급등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세력이 지금 여기에다가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미결제 약점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에 밀고 쭉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정이 하면서 미결제 약점의 축적이 나타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상승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 상승이 나타나지만 여기서 조정이 저항을 받을 때 이때서 한번 스윙 페일리어 패턴으로 스윙 로우가 나타날 때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매수를 정하는 걸 고려를 했던 거고요. 보통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 채널을 하나 그렸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스윙 페일리어 패턴 나타나고 스윙 로우, 스윙 페일리어 패턴 나타나고 스윙 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미드레벨이나 아니면 RS 들어가는 게 더 보수적인 건데, 왜 여기서 단기 상승 채널을 그리고 여기서 진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려놨던 상승 채널 기울기보다 여기서 나타나는 단기 상승 채널 기울기가 갑자기 급해졌었어요. 보시면 여기서 이런 기울기로 나타났다고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상승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급해졌었고, 이 기울기가 더 급해지는 과정에서 미결제 약점이 확 쌓이고 있었고, 그리고 CVD가 조금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안까지 이탈을 주고 올라가기보다는 이 상승 채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랬었고, 또 하나 고려했던 거는 이거 들어갔을 때 이게 토탈 3 차트거든요. 토탈 3 차트였는데 여기서 살펴보자면 이 토탈 3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FOMC 구간 정도였을 거고 상승 나타날 때 상승이 나타나다가 아까 여기 보여드린 건 여기서 저항 맞고 조정 나오던 구간이었어요. 여기 조정이 나오던 구간이었는데 이게 여기 레벨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가 저항 나오던 이유가 보면은 여기서 크게 하락 나타나기 전에 잠깐 양봉이 나타나면서 베어리시 오더블록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 베어리시 오더블록은 강하게 저항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저항이 나타났었는데 나타난 다음에 어디서 지지가 나타날 건가를 봤더니 여기에 또 하나의 오더블록이 있었고 그리고 리커디티 수입이 나타났던 데들이 플립된 레벨이 여기 빅포인트로 보이는 구간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예상한 거를 베어리시 버터플라이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하면서 이렇게 하모니 패턴을 그려놨었던 거고 그 그려놓은 패턴의 빅포인트가 리커디티 수입이 나타나면서 유효 지지와 저항이 플립된 레벨이었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 레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타나다가 수급이 여기서 지지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B포인트의 지지를 고려해서 STX의 분할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STX 자체가 지금 상승세가 좋기도 하고 거기에 미들 제약점도 증가를 하고 세력이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토탈3도 지지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TX를 분할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하나의 근거로서 생각을 했던 거죠. 설명을 드렸던 게 아까 전에 중기 채널의 형성을 고려한다는 건 이 완만한 채널의 형성을 고려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보통은 이 채널 내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미드레벨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입하는 게 이상적인 진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멤버십에서 늘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의아해하실까봐 써드렸던 거고 중기 채널의 형성을 고려할 때 채널 하단까지 스윙 로우가 반복되면 내가 설정한 스탑이 체결될 거다. 근데 채널 미드레벨에서 분할 매수를 2차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결제 약정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고 이 중기 채널의 하단 추세선을 시작한 시작점이 리커디티 수입 이후 너무 저점으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 형성된 이 저점 추세선을 지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롱 포지션이 보유한 셀 오더랑 그다음에 숏 포지션이 보유한 바리 오더가 하나하나가 서로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한 쌍의 미결제 약정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 형성이 될 때 유동성이 많이 부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동성이 많이 부여가 된다는 건 힘이 좋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힘이 좋은 게 갑자기 단기 상승 채널을 이탈하면서 이 아래에서 굳이 유동성을 확보하러 내려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리커디티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아래에서 힘을 모으고 올라올 거다. 또 뚫고 내려가지 못하면 위에서 힘을 모으고 내려올 거다 한다는 게 보통 유동성의 개념이에요. 그 유동성의 개념을 이결지 약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결지 약정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혹시 유동성을 확보하러 여기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 판단을 한 거죠. 상승 채널이나 추세선 같은 것들 그리고서 매매 진행하실 때 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과연 수익이 나타나면서 내가 예상한 보수적인 구간까지 와줄 건지 안 와줄 건지는 이결제 약점이 증가하는 레벨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STX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빠르게 미결제 약점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 하단에서 스윙 로우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익 밸류 패턴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진입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여기 중기 상승 채널과 하단 추세선을 그은 분점 부분에서 저항이 나타날 때 일시적으로 이 작은 채널 안에서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이 눌린 다음에 예상대로 상승이 쭈르륵 나타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제거했던 거고요. 리스크 제거했던 거는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거했었고 근데 리스크 제거해서 스탑을 엔트리로 옮긴 거죠. 스탑을 엔트리로 옮기면 내가 진입한 가격이 다시 도달하면 포지션이 자동으로 금조로 종료가 되는 건데 그래도 추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상승할 때 분할 수익 실현을 제가 어떤 걸 설명을 드렸냐면 너무 빨리 분할 수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는 근거를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레인지 ABC 지표입니다. 네이버에도 올려드렸었고 다들 쓰실 수 있게 해드려놨고요.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ABCD 자체를 그려주는 건데 가끔 이렇게 해놓으면 편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30분봉에서 보이던 걸 기준으로 아까 설정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게 형성이 돼서 떴어서 이게 무너져서 더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덜 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거였냐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그 A, B, C, D 피보나치 우리가 A, B는 CD 패턴 나타났던 거에 D포인트랑 그 다음에 상승 채널의 상단 추세선의 저항이랑 중첩이 된다고 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까지는 표시한 구간 이게 1.9달러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기 정도였어요. 1.9달러 올라가던 이결작정이 여기였는데 버블바텀 만든 다음에 얘가 쭉 올라갔고 여기서 계속 상승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이결작정이 이렇게 빠지기 전까지는 굳이 빨리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 USTC 이제 수익 실현하는 타점을 CVD랑 OI랑 펀딩 레이트 리퍼데이션을 가지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CVD도 올라가는 추세가 아까 전에 이렇게 쭉 있었고 여기는 이제 지금 하락하는 게 좀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전반적으로 경향이 선물 CVD랑 선물 CVD가 같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결작정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중기 채널에서 너무 빨리 저항 구간이라고 예상하고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여기 한 1.6달러 정도, 1.06달러 정도 부분에서 리스크를 제거하고 수익 실현의 시작은 1.09달러 정도에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09에서 1.11 정도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 준 다음에 이 단기 상승 채널은 잘 지켜주면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 한 다음에 진료를 하러 가야 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할 수익 실현 알아서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리해서 한번 좀 다시 플로우를 설명드리자면 이런 매수 포지션의 셋업을 공부하는 게 왜 좋냐면 우리가 CVD도 이제는 많이 찾아보는 분들도 있고 OI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 차트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패널라이즈에서 CVD 등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CVD가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건 이건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지는 못해요. 이런 방향 얘기하는 거는 그 세력들이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건데 이 유동성을 부여할 때 차트를 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차트를 보게 되면 보통 유동성 부여, 즉 거래량이 동반되고 유동성이 부여되고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매수 기준으로 할 때 이러한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의 저항에 아직 돌파하기 전이었고 이결제약점이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작동한 기준을 근거로 일정 부분 눌림이 나타나는 저항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추세선과 채널을 이용해서 CVD랑 OI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시점을 잡은 거고 분할 매수에서 들어갔을 때 수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근거로 잡은 게 이결제약점의 상승이랑 저항을 돌파하는 거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을 기준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상승 채널 내에서의 저항 구간이랑 CVD랑 OI가 하락하는 과정이 나타나는지를 똑같이 수익 실현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이런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서 상승 채널 만드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 패턴이고 제가 예전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 패턴화 시켜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채널에서 트레이딩 전략이랑 리스크 관리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유사한 차트 구조 분석 리뷰를 해서 제가 거래량 가지고 했던 게 있어요. 근데 하락 추세선의 돌파를 시도하고 하락 추세선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추세선 돌파한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되고 그 안에서 채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CVD나 아니면 OI 근거들이 같이 상승이 견인될 수 있는 근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보면 비슷해요. STX 같은 경우에 하모니 패턴은 그리진 않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대략 여기가 B포인트 되고 C포인트 되고 D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하모니 패턴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이런 유사하게 나타나는 패턴들을 제가 몇 개 그 당시에 진행했던 걸 모아놨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X 같은 경우에 매수를 위한 요건 조건이 되게 유리한 느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점심 먹고 왔는데 CVD를 제가 한 번씩 체크해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 팀원들이 체크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한 번씩 공유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오전, 오후 다 진료가 많았어서 엄청 바쁜 날이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 디스코드를 확인했더니 저희 롱치님이라는 팀원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CVD가 갑자기 확 뛴 거죠. 그래서 오후 진료 전이었어서 한번 차트가 보자 했는데 정말 근거가 딱딱딱 잘 맞았었고 딱딱딱 잘 맞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봤었기 때문에 눌림이 나타나기 전에 처음에 한 1.05달러에 들어가고 이걸 플랜으로 내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플랫폼하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뚫으면 추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플랜으로 해서 디스코드 분들이 흡수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끝에다가 조정을 주면 조정 주는 과정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플랜을 안 하고 저 개인 매매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가 한 1.05달러 들어간 다음에 얘가 단기 상승 채널에서 상단에서 저항 주고 내려가길래 근데 내려가는데 보통 상승을 하다가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하거나 이탈하면서 내려가는 조정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아니라 이탈하는 과정에서는 미결제약정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청산이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결제약정이 빠지는데 세력들의 물량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물량이 조금씩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미결제약정이 감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세가 유지될 거구나. 이 정도면 조정에서 매수 잡아볼만 하겠다 하고 공유를 드린 거죠. 그래서 ST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건이 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딱딱딱 연계돼서 좋았던 거고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요.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코인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알트코인 중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우리가 못 찾는 거죠. 근데 이걸 약간 유형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근거들을 좀 본인들이 평소에 이해하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작도를 하고 플랜도 해드리고 분석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작도 시간이나 아니면 뭔가를 딱 봤을 때 이렇게구나라고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STX CVD 보자마자 작동하고 매매까지 진행 들어가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여서 한 번 강의 들었을 때는 너무 약간 간결하지 않은데 이해가 안 가는데 하실 수 있지만 차례 좀 되돌려 보시면서 실제로 본인이 코인라이즈 세팅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었으니까 STX 코인라이즈에서 세팅하신 다음에 CVD랑 OI 등 체크해 보시면 어떤 말을 한 거구나 이때 미결작정이 증가했다는 게 이 부분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코드에서는 어떤 플랜도 제공을 해드리고 하지만 그게 카피 트레이딩을 위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매매는 본인이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시장마다 매매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본업이라던가 이걸 전업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매매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관점이나 뷰를 가지고 있어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설명드린 걸 자기 걸로 만들려는 습관이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락추세선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도 하락추세선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렸을 때는 어차피 지금 현재의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전에 여기 정도 구간까지 프락셉션이 진행되는 상태였거든요.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상승 채널, 이 완만한 상승 채널이랑 같이 중첩되는 저항 구간을 보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도 되지만 그냥 저항을 보기 좋은 구간으로 해서 두 개를 나눠서 그린 거예요. 저항을 1차적으로 돌파했고 거래량이 증가됐고 그 안에서 저항 돌파한 이후에 단기 상승 채널을 만들었는데 현재 위치에서의 저항은 어디일까? 그게 이 중기 상승 채널이랑 중첩되는 구간은 어디일까 해서 추세선을 두 개로 나눠서 저항을 두 개로 갔다라는 겁니다. 진행되고 난 시점에서의 추세선을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이 정도 진행이 돼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점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추세선을 하나 긋고 구간을 현재 구간에서의 저항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할 때는 조금 더 로우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여기서 저항 나타났고 여기서 지지 구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면 매수 구간으로 설정한 게 현재가가 아마 여기 1.04달러 정도 사이였을 거예요. 1.04달러 부근에서 여기가 1.02달러인데 여기까지 갔을 때 잘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1.04 그 다음에 1.025 정도에서 1차 매수 진행하고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 단기 상승 채널, 급하게 나타나는 상승 채널에서의 지지 구간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하락 추세선은 어려운 건 없고요. 한 첫 번째 그랬던 하락 추세선은 이전에 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된 구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돌파할 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증가했었잖아요. 이때부터 세력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구나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현재 시점에서 그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타나야 될 저항 구간은 어딘가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긴 했지만 못 뚫었잖아요. 못 뚫었고 이전 거래량보다 줄어서 나타났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한번 조정 주고 가겠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쭉 올라갈 때 여기서 바로 리스크 제거만 어느 정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쭉
생각하실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했던 것이 1.09. 예. 만약에 이거 STX에서 내용이 어려운 게 없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최근에 조정 나왔을 때 근거로 했던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STX 지금 타겟은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 아까 G6으로 가면서 수익 실현해서 1.09달러에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라가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고 갈 테니까 알아서 잘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사실 안 봤어요. 없었고 원고장을 그러면 한번 분석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터 최근에 계속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한번 보자면 여기서 44K, 44.7K 돌파가 나타났었죠. 돌파가 나타난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네이버의 위클리 분석에서 포지션의 대규모 수입이 한번 나타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서 한번 고점 형성하고 44.5K에서 그다음에 44.7K에서 고점을 형성할 때 그때 구간이 여기가 44.7K 여기네요. 그리고 여기가 44.5K 정도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플룩 상승 나타나는 그러니까 44K 넘어서까지 상승이 나타나는 이열지역적 구간이 여기였거든요. 시작되는 구간이 여기가 연료가 가장 많았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연료를 태우면서 생산시키면서 이 상승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44K까지 상승이 38K에서 44K까지의 상승은 이때 쌓아놨던 연료를 가지고 태우면서 청산시키니까 미열지압증이 사라지겠죠. 청산시킨다는 거는 왜 미열지압증이 사라지냐면 미열지압증은 포지션이랑 숏포지션이 각각이 갖고 있는 오더가 서로 체결되지 않은 채 오픈되어 있는 상태여서 하나가 매치는 되지만 아직 체결되지 않았을 때 지금 약점, 미열지압증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승이나 하락 과정에서 상승하면서 만약에 숏포지션이 반대 청산되거나 아니면 롱 포지션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 포지션들이 없어지면 쌍으로 이루고 있던 게 하나씩 없어지니까 미결지 약점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떨어뜨리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38K에서 44K 올라갈 때 미결지 약점 가장 많이 연료가 있었던 지점이 여기 정도인데 이 이후에 위에서 돌파한 다음에 하락하는 과정, 횡보가 나타나는 과정은 보통은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결지 약점이 다시 쌓여야 됩니다. 상승 쭉 나타난 다음에 미결지 약점을 쌓았는데 여기 44.5K에서 못 뚫었어요. 축적한 다음에 시도했는데 못 뚫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게 갔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모으면 뚫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44.7K 형성됐을 때 시점이 여기에요. 미결지 약점이 낮아졌고 그 이후에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결지압점이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안 쌓이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 44.7K를 뚫으려면 위로 고점 갱신을 하려면 이결지압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물리시 MSB를 물리시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를 형성하는 거에서 이결지압점이 실패하고 있다. 이거는 유동성이 부여가 안 되는 거고 롱 포지션의 수익 시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홀딩을 해주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밀어줘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매수세도 안 들어오면서 CVD도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CVD도 떨어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미들지 약점이 안 쌓이니까 이거는 롱 포지션이 많이 쌓였었고 이걸 한번 싹 세력들이 정리하고 싶겠다 그래서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월요일날 9시에 글을 올려드렸었고 그 전에 주말부터 계속 롱 포지션 잡지 말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큰 HTF 하이타임 프레임에서의 원고점을 갱신할 건지 여기가 디스트리뷰션 구간인지 어큐뮬레이션 구간인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이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트립이 나타났을 때 미결지압점의 저점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사실 FOMC 이전에 많은 분들이 거기 했었죠. 그 슈퍼지션을 많이 보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슈퍼지션을 여기서는 시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쨌거나 수익하면서 미결지압점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 미결지압점의 하락 이후에 반등한 요 레벨을 이겨줬기 때문에 이게 세력이 굳이 이걸 깨뜨리면서까지 여기 형성한 저점을 깨면서 밑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이유는 없다. 적어도 여기서 조금 놀면서 위를 한 번 더 터치하거나 디스트리뷰션 구조라고 하면 UTAD 테스트라든지 더 위에 한번 쏘아 올려서 위에서 하락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 크루가 CPI도 그렇고 4월이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거라서 보시면 FOMC
FOMC인데 포지션 유지했던 게 롱 포지션을 유지를 했었고 숏 포지션을 하지는 말자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크로적으로 해서 CPI가 확연히 부합되고 있었고 유가가 하락 중이라는 게 이 위험자산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 보수적인 발언 정도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설이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금리 인하를 하기엔 좀 이르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번에 정도표에서 이제 인하 시기가 당겨지는 그 정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동결이라서 올린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보는 연준 인원들의 시각이 조금 당겨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도표상이 예술기가가 인하 시기를 이런 시기에 투표할 가능성을 제가 고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굳이 롱 스탠스를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경제 지표적인 이유였던 거고요.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미들지약점이 꽤 많이 빠졌는데 그랬는데 40대의 지지가 나타나면서 여기서 굳이 미들지약점이 지지가 나타난다는 건 추가 하락보다는 해당 가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더 올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숏 포지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방금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에서 보자면 미결제약점 하락 이후에 미결제약점 지지가 나타나면서 MBCMS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유동성에서 세력이 이 가격을 지키고 싶다는 것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큰 뷰를 조금 보실 수 있으면 큰 추세에서 털리는 게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횡보하는 과정에서는 선택 좋은 알트 같은 거 가지고 분할 매수하면서 분할 수익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CVD가 다시 조금은 상승 추세로 변곡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이결제약점이 조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표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여기서 UT 업스러스트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UT 테스트가 나타나면서 와이코프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난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나타나고 나서 이 분기에서 끌고 온 상승 채널 하단에서 한번 지지가 나타나면서 상승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 이탈되면 35K 이 구간까지도 조금 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굳이 뭐 ETF 승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4월달 반감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부장에 대한 시선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그 시선 심리가 긍정적인데 이 35K를 이탈하면서 밑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5K를 이탈하는 과정의 조정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그 심리를 조장하는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패턴적으로라든지 데이터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개인적인 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한바탕 쏘고 거기서 일부 평물 매수라든지 어떤 신호가 있어서 있다면 돌파가 나타날 거고 거기서 돌파를 못하면 하락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더 큰 상승 유동성을 확보하고 끌고 가지 않을까 하고 조금 롱텀하게 뷰는 보고 있습니다. 스틱스 고요. 그리고 이때에서 왜 롱 스케이지가 나타나는 수입을 예상을 했는지 미결제약점 및 데이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려고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거 강의하면서 들어갔던 개념들이 추세선, 추세선과 채널이었고 CVD랑 OID, OI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세선이랑 채널 그리고 CVD, OI 각각 글로도 다 교육자료가 네이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화 시켜서 상승전, 급등전 나타나는 패턴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관련에다가 올려드렸었고 최근에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영상도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고 요거는 세팅하는 법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려 놨었어요. 이 코일러라이즈 세팅을요. 이제 이거 보시면서 코일러라이즈는 무료니까 세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코드 내에 공개해드리는 건데 중간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릴 게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